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의 소소한 일상을 얘기한 여자 이영주입니다. 오늘 제 TV에 잘 아시죠? 평양만사 김길선 기자님을 모셔봤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그럼 또 이렇게 우리 영주님이 또 이렇게 나도 도와주고 나도 또 이렇게 해주고 우리 공생하면서 나가기 위해서 오늘 또 영주님 TV에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조금 제가 자랐잖아요. 유튜브 이제 짬밥. 네, 조금 1년 안 되긴 했는데 그래서 요거 뭐 엿듣고 싶은 거, 제 TV에 올리고 싶은 거를 제가 일하면서 산후조리원에서 일하면서 짬짬이 생각해낸 것에 이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오케이. 첫 번째 주제, 요거 오늘 어떤 주제냐면 기자님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20년 사셨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태어난 곳이 북한이니까 탈북민이 그 정체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살고는 탈북민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20년을 사셨고 이제 앞으로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탈북민 어르신들이 노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노후는 또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이 노후 준비라는 거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거든. 내가 대한민국에서 나서 자라서 여기서 정상적인 공정을 거쳐서 자영업을 하든 기관에 들어가 일하든 국가 일을 하든 그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거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밑둥이 아예 없이 여기 왔거든. 네. 그렇게 왔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노후 준비에 대한 감도 잘 안 한 거고 대한민국에 오니까 다 노후 준비에 대해서 그렇게 떠드는데 북한에는 노후 준비란 말이 아예 없습니다. 그죠. 노후 준비란 말이 없잖아. 없어요. 다 수령의 목숨이고 그저 사회보장 받으면 국가에서 조금씩 나오는 돈이 있는데 그 다음에 훈장수에 따라서 또 이렇게 660이라는 배려도 있지만은 소위 배려입니다. 그것도 이제 나라가 가난하다니까 다 안 주고 누구도 노후 준비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력이 없지 않소. 그렇죠. 그러니까 늙은이든 젊은이든 오늘 당장 하루 한 끼 떼기가 급선무지 내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 그 어떤 노후를 바라보면서 준비한다는 것은 개발의 편제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맞지 않소? 그렇죠. 그 북한에서의 노후 그런 말이 아예 없다는 것. 수령이 끝까지 너는 내 충신이다 하고 거둬주면 이제 별 문제지만은 우리 같은 일반 백성은 그런 건 꿈도 못 꾸는데 가다 죽으면 죽습니다. 할머니들이 우리 40대 북한에서 살 때도 바라보면 그저 할머니들이 죽지도 못하더라. 그럼 자식 다음 끼 때문에 그 지게를 여린 할머니들 평생을 골격이 다 이지러지도록 이랬던 분들도 배낭 지고 다닐 때는 대한민국 웬만한 청장년 수준으로 지고 다녀. 이만한 거 지고 이거 20kg 넘어도 한 40kg? 북한에 있을 때 저도 한 40kg는 메고 다녔죠. 그렇지. 할머니들도 똑같습니다. 60 이상은 할머니라고 하는데 그러다 로상에서 죽으면 또 죽는 거고 집에서 못 사는 나라는 오래 긴 병도 없더라고요. 그저
그래서 그렇게 주고 가기 때문에 로후라는 말은 북한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오니까 로후 준비 20년 살고 나니까 약간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나름 기자님 나름의 이제 노후 준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노후 준비는 우리는 대한민국에 와서부터 내가 북한에 있을 때부터 이 자유세계에 출장 갔다 오는 외교관들 만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보험을 잘 들어놔야 돼. 이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 뭔진 몰라도 보험이 그렇게 마지막까지 병에 걸리면 뭐 생명보험이요, 건강보험이요 이런 것들을 많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산 사람들 이걸 많이 들어놓는데 나는 그게 딱 들어가가지고 내가 죽는 날까지 나온다는데 건강보험하고 생명보험 같은 건. 근데 그게 내가 생각한 가장 단순한 노후 준비였거든. 그래 대한민국에 와서 1999년 4월 말에 조사기관에서 나올 때 6월 달부터 아이고 또 찾아오더라 보험사들이. 우리 조사기관에 있을 때 우리를 취급했던 담당관의 마누라가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우리가 나가자마자 그 조사관이 제 마누라를 끌고 선풍기 하나 들고 우리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보험 들라는 거, 반감이 확 생기더라고, 처음에는. 그치, 금방 왔으니까 보험에 대한 이해도 없고. 이해도 없고, 뭔지도 그런데. 모르겠고,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뭐, 좋은 달마다 얼마씩 나가면 평생 뭐, 10년 지나면 얼마 받고, 20년 지나면 얼마 받고, 냈다 설명하는데, 내가 얼마 벌지 알고, 그것도 감이 안 잡히고, 뭐 이런 게 다 있나. 그러면서도 내 담당 조사관이었기 때문에, 그저 못하고 우리 식구 3명이 2개씩 6개씩이나 들었거든. 아니 근데 말이 돼? 아니 말이 되는 게 아니 이게 없는 타임은 아닌데 아니 근데 반감이 생긴데 어떻게 둘이 2개씩도 두셨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내놨는데 이거는 이래서 좋고 이거는 무조건 2개씩 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성품 중에도 인정이란 그것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네요. 안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무한하겠나. 이거 개뿔에도 쓸 수 없는 그런 이 안면성 관계. 그게 또 불리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살아나는 데서. 그래서 우리 세 식구가 뭔지 모르는 거 2개씩 다 드러났습니다. 근데 가다 나니까 그 후에 어떻게 그 보험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그거를 다시 재조정을 했거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저렇게 노후 대비를 위한 노후 대비가 뭐 별거 있습니까? 아일랜드 대비하는 게 첫째입니다. 그렇구나. 지금 뭐 건강하게 사시니까 내가 이제 물어보고 싶었던 물음의 의미가 또 있어. 제가 한 3년 전에 이제 해주에서 오신 우리 탈북민 어르신을 내가 이제 그분이 전립선 암이셨거든요. 그분을 내가 혼자 오셨나? 혼자 오셨고 아이고야. 이분이 중앙당에 계셨다고 그래서 가지고 나름 자기 살아가신데 굉장히 이제 금을 많이 구워놓고 사신 분이었어요. 누구도 자기 영역에 침범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비밀 같은 것도 있었겠죠. 그랬는데 나중에 결국은 제 손에서 제가 돌려보냈거든요. 눈을 감겼구나.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나는 누구 손에 죽어야 되냐. 근데 이제 딸내미도 있고 남편도 있고 이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노후를 내가 말한 노후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분은 혼자 와서서 그건 정말 무거운 질문이네요. 그렇죠. 너무 무겁죠. 혼자 혈혈단신으로 오신 분들은 그건 정말 슬픈 질문이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질 수도 없고 본인이 여기서 건강할 때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들어놓은 보험 같은 것이 준비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건 내가 모르겠고 근데 저는 매일 내 딸, 쌀이 손녀들 앉혀놓고 거의 협박질합니다. 너네 나 노후 책임져야 된다. 안 하면 알지. 절승 가서 피락질 해버린다. 농담 반 진담 반 하는데 그저 어머니 왜 그런 걱정하고 있는가? 할머니 왜 그런 걱정하고 있는가? 할머니가 어떻게 살아왔고 우리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그리고 나는 걔들한테 손을 안 벌리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저렇게 내가 보험에 들어서
10년, 거의 15년 동안 오는 정기간 거기에 대한 그거는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어떤 지지대가 있으니까 내가 또 자식들한테 그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거의 한국화 되어 가셨네. 그래요. 보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해하지. 대비도 이제 정확하게 하시고, 탈북민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 보험에 대한 이제 이해가 없어서 되게 이제 우왕좌왕하신 분들. 공돈 내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맞아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이게 제일 북한은 보험제도가 아예 없는 나라니까 대한민국에서 보험 들려면 자기는 젊어 보이고 그 돈 벌어서 거기 주는 게 아까워 보이고 사람 단순하지 않습니까? 천년만년 살 것 같고 천년만년 방방 뜰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하는데 이건 솔직한 얘기네요. 그죠? 진짜 솔직한 이야기요. 근데 오늘날 봐보면 그때 그 정말 선풍기 하나 두고 우리 집에 쳐들어왔던 그 조사관도 고맙고 그렇죠. 강제로든 뭐든 그것도 고마워요. 그래서 제 노후 준비는 저는 부자도 아니고 그저 오늘 엉덩이 붙일 집이 있고 하루 세끼 밥 먹는 거 이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아플 때 내가 중병에 걸렸을 때 온 집까지 팔아먹으면서 나를 치료하게끔 자식들한테 부담 안 주는 준비를 여기까지 해왔다. 그게 난 노후 준비인 것 같은데. 멋지다. 그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100세라고 하는데 실제 언제 갈지는 모르잖아요. 그건 신이 걷어가는 목숨이고 인명재천 그리고 100세 글쎄 100세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100세 노래도 나온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길게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또 제명 못 살고 죽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걷어갈 때 걷어가십시오.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삶은 어디까지면 내가 충분하다. 물론 신이 허락한 영역 안에서 어느 정도 나는 그래도 김길선 인간 김길선으로서 내가 삶을 여기까지 살면 내가 잘 살아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나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왜 없어요? 나는 죽고 살고에 대한 미련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묘하죠? 나도 내가 왜 이렇게 된지 모릅니다. 오늘 밤 바닥하다 죽어도 난 또 요한이 없이 살았습니다. 왜? 내가 무슨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무슨 이렇게 저렇게 나 그것도 다 내려놓은 지 오래입니다. 예. 정말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 패션에 대한 추구, 어떤 돈 벌려는 것 추구, 뭐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려는 추구, 나는 이미 북한을 떠나서 오고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 다 초월해버렸습니다. 진짜 그렇다니까. 그래서 나는 오래 사셔야죠. 그 말은 참 뜻은 고맙다 하지만은 내게 달렸냐?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달렸나? 저는 건강 음식도 안 먹는 사람입니다. 나는 있지 1년에 2, 3년에 주사 한 번씩 맞는 사람이요. 굉장히 내면이 건강하셔서 겉도 이제 건강하신가 봐요. 못 견딜 지경이 돼서 병원에 가요. 우리 동네 병원에 가서 주사 한번 똥 맞고 나면 그 몇 시간 후부터 날아다녀. 쟤는요 내 마인드가 그래서 그런지 체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짧게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너무 백세 노래 부르는 생각도 없고 그건 내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영역 밖의 일이기 때문에 오늘에 충실하자. 그래서 그렇게 삽니다. 멋집니다. 내가 이제 하룻밤 잤는데 마인드도 중요하고 딸내미하고 관계, 손자의 관계, 사위와도 관계 너무 이제 충실하셔서 뭐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100살까지는 갈 수 있겠다. 왜냐하면 내면이 건강하신 분이니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봤습니다. 100살 그 영생이 그 인류가 가장 푸지 못한 숙제라고 합니다. 진시황도 영생 불로장생하겠다고 이 한반도에까지 무슨 그 뭐야 약속해놓은 사람들 보냈댔다며. 죽는 게 얼마나 억울했으면 무덤 그 속에 그렇게 또 미이라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들어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 했겠죠. 가깝게는 우리가 주인이라고 섬겼던 김일성도 그렇고 김정일도 그렇고 시신 창고에 그냥 보관돼 있잖아요. 나이 강반의 피라미드들 다 봐. 얄짤없습니다. 가는 데는. 그렇죠. 미라로 됐다 해서 숨기를 부여주지도 않고 그래서 그게 얼마나 명백합니까? 그리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저승이 참 좋은 곳일 것 같다.
예. 저순이? 예, 사후가 굉장히 조순이 아니고 사후 세계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얼마나 좋으면 한 명도 안 왔겠어. 그렇죠. 맞다. 지나가신 말씀이 이제 그렇게 제가 차원을 번져가지고 다른 차원으로 보면 이것도 위로가 되고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좀 진솔하고 예, 또 담백하고 솔직한 예, 기사님의 얘기를 제가 오늘 들어봤습니다. 백세는 김길성 기자님이 생각하는 백세는 요런 것이다. 요런 것을 또 생각해봤고 저한테는 되게 이제 존경하고 항상 이제 오고 싶은 곳이고 정서적으로 나누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으신 분이라 제가 이제 시간을 들여가지고 왔거든요. 나는 백세의 기준을 횟수에 두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 때도 항상 오늘이 내가 생각했던 바를 허심탄회하게 다 털어놓고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는 방향에서 사는 것. 백세를 가늘게 길게 100세 30년 살아도 두껍게 진솔하게 진지하게 진국이 우러나게 살면 그 역시 백세 인생에 못지않게 행복한 인생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학 같은데 많이 듭니다. 오늘 굉장히 심오한 얘기 저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냥 다 털어놓으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우리 삶의 연륜에서 묻어나온다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죠, 그죠? 그렇지. 우리가 아프고 슬프고 힘들고 그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면서 이제 이마에 주름 그리고 이제 뭐 점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100세 사람을 살 때 보면 이 점 하나 생기면 나이 먹으면 당연히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 생기면 그게 그렇게 치명적인 것 같으니까 아픈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이거 생겼다고 방방 뛰는 애들이 내 주변에 좀 있더라고요. 야, 그거 얼마나 부질없는 짓입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그때 나이는 허용이 안 되는데 살다 보니까 그것도 아름다워. 나이 들어 보니까 나이 꽃이 핀 겁니다. 허용이 되고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오늘 나눴습니다. 여러분 영주TVB로 저는 이제 구독자 수는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만한 영향력도 충분히 제가 온전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일인이거든요. 여러분들과 오늘 또 이제 김길선 기자님이랑 진솔한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